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자, 이인복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단하게 전시를 하고 있는 화웨이. 화웨이. 어떤 걸 들고 나왔던가요? 여기 화웨이는 CES도 안 나오고 여기에 몰빵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도 돼요. 화웨이는 부스가 굉장히 화려한데 들어가서 만나는 부스 중에 왼쪽은 소비자 제품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고 네. 오른쪽에는 B2B를 위해서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 전시를 합니다. 이야. 그리고 마치 공항 게이트처럼 통과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여기를 통과하기는 완전히 VIP 부스. 와. VIP 부스를 들어가려면 미리 신청을 해야 되고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술력을 다 전시해 놓고 네. 제일 재밌는 게 밥을 줘요. 우와. 뷔페처럼 차려놔서 쉬게 만드는 공간도 걔네가 만들어놔요. 돈을 다 내고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인가만 받으면 들어갈 인가만 수 받으면 있는. 됩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네. 이번 화웨이가 원래 소비자 제품 이것저것 다 들고 나와요. 다 만들거든요. 네. 노트북도 만들고 링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딱 하나에 집중을 좀 한 모습이었어요. 그게 트리폴드 폰이었습니다. 세 번 접어요? 두 번 두 번 접었는데 접어요? 액정이 3개이기 때문에 원래 트리폴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정말 미안해요. 제가 문과여서 쓰고 그런지 있느냐? 모르겠는데 네네. 세 번까지 접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태블릿 PC 하나 더 있는 분들 있죠. 네. 아이패드하고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는 분들 제가 그래요. 그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걸 그냥 하나로 들고 하나로 다닐 들고 수 다니는 있다. 거죠. 그 영상 있나요, 우리? 하나 들고 다니는데 네. 이게 이제 트리폴드 폰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완성도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얇기를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좀 얇게 좀 되어져 있죠. 한번 접고 접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접을 수 있게 되어져 있어서 다시 바깥쪽으로 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조립되어 있고 이렇게 큰 사이즈로도 볼 수 있죠. 자, 이게 카메라가 실행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뭔가를 소비해서 볼 때에는 강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화웨이가 그동안 밀어섰던 기술력의 집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책 같은 거 읽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큰 화면으로도 볼 수 있고 반을 좀 줄여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의 핵심을 보게 되면 힌지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프리스텝 힌지가 이런 식으로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서도 볼 수 있고 눕혀서도 볼 수 있고 힘을 주지 않더라도 이쪽이나 이쪽에 놨을 때 어느 정도 견디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엄청난 기술인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삼성이 앞으로 따라잡을 수 있을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는 이쪽 부분에 하나가 달려져 있고 뒤에는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카메라를 넣어놨습니다. 뒤에 있는 질감은 이것도 약간 가죽 질감으로 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케이스를 씌울 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접어볼게요. 이렇게 접어서 평소엔 가지고 다니시다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옆에를 펼쳐서 보는 거죠. 이렇게 펼쳐서 한 번 더 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는 것들 굉장히 부드럽게 잘 열리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얘도 주름은 잡힐 수밖에 없어요. 별도의 케이스를 씌울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떨어뜨리게 되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이것만 개선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격 급한 사람들은 못 쓰겠다 싶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펴야 되니까. 그쵸. 너 팍팍 하면 금방 또 고장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금방 고장나게 되어 있고 천천히 펴지는 이유가 힌지가 단단해요. 이게 좀 장점이 있는데 저거 장점이 닫아놨었을 때 우리 사이즈가 네. 나쁘지 않거든요. 완전히 접게 되면 이게 6.4인치 정도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6인치니까 지금 사용하시는 스마트폰보다 네. 그거보다 약간 크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요? 약간 요즘 갤럭시 노트 그 정도 네. 사이즈라든지 제가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 15 프로거든요. 15 프로보다 그럼 조금 더 커요. 화면에서는. 그리고 다 펴게 되면 10.2인치 정도이니까 비교를 해보자면은 아이패드 일반 사이즈, 갤럭시 탭 10인치 사이즈 이 정도라고 보면 돼요. 아이패드 미니 정도? 미니가 8인치니까 그보다 크죠. 더 크다고요? 일반 사이즈. 그거보다? 근데 다 피는 게 아니라 절반만 필 수도 있어요. 절반을 피면 미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폰으로 할게요. 네. 다 접으면 아이폰. 절반 접으면 아이폰 미니, 음. 아이패드 미니. 네. 다 피면 아이패드. 이렇게 하니까 굉장한 장점이 있는 것들이죠. 그럼 저거 위에 그러면 펜슬 쓸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이제 그게 갤럭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삼성도 대단한 기술인 게 삼성이요. 삼성도 정말 대단한 기술인 게 폴드를 제일 먼저 인폴딩을 만들었잖아요. 안으로 접어지는 폴딩 방식이 네. 당시에 두 개였었어요. 2019년, 20년도에 하나가 인폴딩, 지갑처럼 접는 거. 삼성의 갤럭시 폴드가 택했던 게 이거였었고 화웨이가 그 당시 아웃폴딩이라고 그래갖고 펼쳐져 있는 것들을 접었었죠. 이런 방식을 만들어놔서 누가 이길 거냐. 네네. 여기서 지금 삼성이 이겼어요. 내구도면도 그랬었고 삼성은 그 다음에 격차를 계속 벌려가면서 방수랑 방진이 거의 완벽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네. 여기다 S펜이 가능하게 만들어놨죠.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설계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음 얘기가 나오는 게 S펜 4장 해달라. 그쵸.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또 잘못하면 액정이 깨지니까.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화웨이가 그건 못 따라잡아요. 펜을 쓰는 거. 네, 펜까지는 아직 못 나왔습니다.
대신에 트리폴드 저 폰을 보게 되면은 조금 전 이야기 드렸었던 아웃폴딩과 인폴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게요. 안으로 접고 바깥으로 접고. 그건 정해져 있는 거죠. 거꾸로 접을 수는 없죠. 부러지죠. 네. 그런 문제가 생길 거고. 근데 제가 아까 삼성 디스플레이 얘기 드렸던 이유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가면 이미 저렇게 접을 수 있는 게 작년부터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이러니까 삼성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삼성에서 갤럭시 폴드 G라고는 이름으로 지금 코드네임이기는 하지만 네. 똑같이 트리폴드 폰이 나온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저게 지금 나온 게 아니라 6개월 전에 나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시판이 되고 있어요. 예, 되고 있어요. 6개월 전에 이미 중국에서 내수 판매가 됐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지난달에 홍콩 여행을 좀 갔다 왔거든요. 네. 여행을 갔는데 하루에 한 2명꼴로는 중국 분들이 저걸 들고 다녀요. 오. 네. 그래서 전 요만한 스마트폰 카메라 찍고 있는데 갑자기 옆으로 쫙 펼치면서 우와. 크게 보면 찍더라. 뭐지 이거? 저거 왔었어요. 오, 저걸 진짜 많이들 쓰는구나. 중국 많이 내에서는 화웨이 폰, 샤오미 폰을 제일 많이 쓰나요? 아 그럼요. 그쪽 1위에서 1, 2위 계속 다투고 있는 것들이고요. 삼성은 이제 많이 떨어져 있고 요즘에 아이폰도 좀 많이 밀리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화웨이가 우리가 이제 국가폰이다, 우리 국민이 쓰는 거다 그런 이미지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왜 가지고 나왔냐면 이것만 얘기 드릴게요. 네.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제 글로벌 판매를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이제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중동 쪽에 먼저 판매가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아쉬운 게 뒷판 있잖아요. 너무 너무 가죽 재질에 아 중국 스타일이죠. 네. 네, 약간 네, MZ들에게 소구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MZ뿐만 아니라 저걸 구매하시는 분들은 일단 비싸요. 아, 그렇죠. 적어도 한 500만 원 하나요? 네, 그렇죠. 아하. 네, 기준값은 대충 그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예. 뭐 더 구매가 아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짜리 형성이 되면 되어져 있을 거예요. 네, 그 정도인데 아직 이제 구매해야 되느냐 전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내구성 문제가 남아 있고 네. 이제부터 판매를 했었으니까 특히 6개월이 되는 동안에 그 가운데 제가 주름을 이야기 드렸었지만은 네. 이게 좀 많이 망가집니다. 아. 그래서 이 완성도를 삼성에서 제대로 된 걸 내놓게 되면은 화웨이의 또 한 가지 문제는 구글 인가를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네. 한마디로 플레이스토어가 안 깔려 있어요. 아, 그러면은 스마트폰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중국 폰들은 대부분 그렇게 인가를 못 받은 폰들은 다른 스토어를 통해 갖고 APK 파일이라고 그러죠. 안드로이드 앱이 실행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좀 우회해서 쓰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복잡하잖아요. 이거 하나하나 약간 깔려면. 불편하잖아요. 귀찮고. 네. 이래서 삼성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제대로 Z 폴드가 나오게 되면은 역시 이번에 화웨이가 먼저 인기를 얻었으니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게요. 활용성은 삼성이 높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훨씬. 네. 자, 그러면 폴더블 폰이 인기인 건 알겠는데 이게 이제 롤러블 폰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아까 소개하셨던 롤러블은 이제 폰이 아니라 네. 폰면에서는 원래 밑에서 말렸던 게 밀려 나오는 걸 롤러블이라 그러죠. 아, 네네.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한 게 언제였었냐면 LG였었어요. TV. LG전자가 지금 TV가 아니라 폰을 실제로 내놨었었죠. 컨셉 폰이 나왔었었고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을 안 만들면서 마지막 작품이 그거예요. 버튼 한번 누르면 옆에 스르륵 밀려서 나오는 것들. 네. 근데 요것도 삼성 디스플레이에 가면은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펼치고 버튼 누르면 밀려 나와요. 이것도 생각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없나요, 영상? 근데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전시가 됐었고 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 롤러블이 들어가져 있는 게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레노버. 이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게 롤러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려 있다가 위로 밀려 나오는 것들. 아, 그게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딱 접혀져 있었을 때는 밑에 이렇게 말려져 있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 누르게 되면 위로 늘어나는 것들이죠. 그거 몇 번 할 수 있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그 막 몇만 번 뭐 이런 거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테스트는 접고.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판매까지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살 사람이 많지는 네. 않을 거예요. 그런데 판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완성도를 높였다라는 이제 자부심이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저건 막 만약에 뭐 2,000번, 2만 번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한 번 열 때마다 동그라미 예수 하나 제하고 해서 횟수 셀 것 같아요. 그거는 수리해주겠죠. 네, 교체해주고. 네. 자, 그리고 샤오미에서 제가 되게 관심 가는 폰이 네. 하나 있었는데 그 폰 카메라를 라이카 거를 썼다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 나온 게 샤오미 울트라. 그러니까 15 울트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내놨는데 와 샤오미에서 라이카랑 협업을 했대. 사람들이 많이 놀라세요. 네. 원래 했었어요. 그래요? 네, 이번이 아니라 이미 14 울트라 때도 그렇고 라이카랑 계속 제휴를 합니다. 라이카는 예전에 소니하고도 제휴를 했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카의 감성이 좀 있잖아요. 네. 라이카 카메라에 대한. 그 필름 카메라 그렇죠. 이렇게 딸깍
그 거기다 카메라. 색상도 위에가 예전 거는 그 실버 색깔에다가 밑엔 까만 색깔에다가. 이번에 나온 모델 15 울트라가 뒷면에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 그리고 중국 카메라들의 중국 스마트폰들의 특징이 카메라 섬이라 그러는데 엄청 커요. 아까 화웨이 거 보셨던 것처럼. 네, 그 뒤에 화웨이만 그렇게 깜짝 만드는 게 아니라 놀랐어요. 다 그래요. 아, 다 크게 만들어요. 대놓고 이건 카메라야. 근데 이왕 거기다 붙여놓고 나니까 이게 카메라로 생각하니까 렌즈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다 요즘엔 그립감 좋은 게 있기 때문에 15 울트라에다 그립감 있는 걸 붙여놓게 되면 그냥 카메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도 성능이 굉장히 괜찮고 라이카 감성처럼 만들어 놓은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되는 게 네. 대부분의 스마트폰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좋은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여기는 감성을 좀 한 스푼 얹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정식 판매를 하기로 했죠. 언제부터요? 아마 곧 판매가 들어갔긴 한데 네. 금액은 대략적으로 이건 500까지는 안 가고 대략적으로 200만 원 초반? 오, 이 정도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계속 500만 원 듣다 보니까 200만 원이 굉장히 합리적인 갑자기 저렴해 가격처럼 보이죠. 느껴져요. 230만 원, 2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이미 중국 내수용으로 직구 제품을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자, 이게 화웨이랑도 같이 물리게 되는 얘기인데 네. 그 화웨이가 계속 미국에서 제재를 받잖아요. 네. 이래서 유럽을 더 많이 키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일 많은 제재를 했었던 게 반도체도 있었지만 구글이에요. 이러면 안드로이드 OS를 제대로 못 써요. 그 문제가 있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인데 장점으로 돼버린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일본하고 이슈가 계속 있었을 때 오히려 소부장이 컸죠. 기술 독립을 하겠다. 네. 화웨이가 지금 그래요. 이 수준이 하이실리콘이라는 데선 반도체까지 만들 정도이고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칩도 기린 칩이라 그래 자체 칩이 들어가고 그럼 뭐랑 비슷해지냐면 점점 애플이랑 비슷해져요. 그렇겠네요. 전 세계는 스마트폰이 지금 두 개잖아요. 네. 안드로이드 아니면 iOS. 네. 근데 이제 화웨이가 자체 하모니 OS 넥스트가 나오는데 이게 아예 배제해버리고 지금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만들어요. 네. 그 안드로이드 앱이 통합이 돼서 같이 쓸 수 있는데 앞으로 나올 건 내수용은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자체적으로 안드로이드 OS 넥스트에서는 안드로이드 그 화웨이에서 만든 하모니 OS 넥스트에서는 하모니에서 만든 것만 통용되게 만들어놔요. 그래도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내수용으로. 야, 그럼 그 앱 만드는 사람들도 다 어쨌든 포섭을 해야 될 텐데 그것도 그렇게 자신이 되겠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쉽게 나오는 기술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도 안드로이드용 하나 만들어도 쉽게 아이폰용으로 컨버전할 수 있거나 이런 게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대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가 나오기 시작하고 야. 자신감이 있다. 네. 국내 주문하실 때 중국 내수용은 그런 게 아닌지 좀 봐야 돼요. 샤오미가 근데 전기차도 가지고 나왔다고요? 여기는 모바일인데 결국 그렇게 확장해서 결국 자동차까지. 아까 CS 얘기했던 건 비슷해요. 네. 점점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하면 부스를 별도로 차렸잖아요. 네. MWC도 그런 게 아닌가 할 정도였는데 우와, 예쁘다. 제일 먼저 놀라웠던 거는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겁니다. 되게 포르쉐 같이 생겼다. 그렇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디자인. 네. 항상 그래요. 오. 샤오미를 보면은 예쁜데 뭔가 좀 많이 본 디자인. 아니 우리가 괜히 이제 선입견인데 이제 중국이라고 하면 뭔가 자꾸 다 따라 만든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게 네. 그 레이준 회장이 옛날부터 자기는 카피캣 자랑스러워해요. 네. 우린 따라 만들었어.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 이쁘네요. 예쁘죠? 네. 예쁜데 잘 만들어요. 오. 이게 무섭거든요. 네. 예쁜데 잘 만드는데 저게 첫 번째 전기차가 아니라 두 번째예요 지금요. 오. 이미 작년에 SU7이라는 일반 자동차를 만들었었어요. 네. 저건 고급형. 저건 약간 스포츠 세단. 이번에 나온 게 울트라입니다. 울트라라 그래서 이제 포르쉐 타이칸을 타겟으로 잡아요. 비슷해요. 네.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 안에는 심지어 어떻게 생겼냐면은 네. 안에 딱 들어가 보게 되면은 제가 이번에 못 찍어 왔는데 안에 운전대가 있고요. 그 옆에 디스플레이만 있어요. 오. 어디서 많이 봤죠? 테슬라. 네, 안에는 또 그걸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야. 이번에 울트라가 전시가 됐다는 거고 옆에 일반 모델도 전시가 됐고 그리고 앞에 미라고 써 있는 로고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진짜 이렇게 줄지는 모르겠는데 24K 금이랍니다. 진짜 제가 설마 금 박아줘요라고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예, 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24K 금이요? 네. 근데 금값이 올랐으니까 금값 따라서 차값도 달라지겠네. 고급 따라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금액은 1억 6천 정도에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10분 제로백? 만에 제로백 얼마나 돼요? 제로백은 제가 적어놨는데 네. 그건 나중에 한번 보고요. 알겠습니다. 금액만 얘기하면 네. 사전 주문이 10분 만에 6,900대가 주문이 됐고요. 2시 만에 10,000대가 예약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나왔던 모델도 많이 팔렸어요. 이게 첫날에 5만 대 정도였었고 작년 판매량만 보면 13만 대 정도가 저 팔렸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수입은 정확하게 안 되죠. 음. 돈을 더 지불하셔야지만 가지고 올 수 있기는 한데 정확 그 질문 잘해주신 게
샤오미가 국내 법인이 생기거든요. 이번에 어. 법인이 생길 때 목적 중에 하나로다가 자동차가 들어갔어요. 아.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도 판매하겠다. 이걸 좀 목표로 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이 진짜 우리나라도 좋은 시장으로 보고 오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고. 네. 그 중국이 제일 무서운 거는 지금 샤오미 같은 회사들이 2021년에 선언을 했어요. 우리 음. 전기차 만들 거야. 음. 근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지금 4년밖에 안 됐죠. 4년밖에 안 됐잖아요. 3년밖에 안 됐을 때 실제로 완성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 모델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또 누굴 따라가는 거냐면 테슬라 전략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 테슬라처럼 일반 모델도 만들고 고급형도 만들고 이제 SUV가 나올 거예요. SUV도 만들고. 그럼 도대체 왜 샤오미가 이걸 만들고 MWC 가지고 나왔느냐? 연결. 모든 게 커넥팅돼서 연결이 되기 시작할 거고 여기에는 다 뭐가 들어가냐면 AI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있었던 거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집에 있는 AI를 조종을 해서 몇 분에 도착할 거니까 불 켜놔. 이 모든 생태계를 우리도 할 수 있어. 계속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네네. 이 차에 보면 안에 디스플레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들어있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그 패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결국엔 아이패드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 차는 한 번 사면은 1, 2년 있다가 팔진 않으니까 5, 6년 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디스플레이 자체가 좀 구식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안도 있나요? 이제 뭐 기업마다 사실 이 시장이 아직 10년이 안 됐잖아요. 네. 기업마다 이제 내놓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도 있고 이걸 업데이트 해준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새로운 걸 또 사거나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체는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이제 하드웨어, CPU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되겠죠. 뭐 보상 프로그램이 나올지 않을까 하네요. 네. 우리나라 통신사 얘기 여태껏 네. 계속 지금 우리 중국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통신사 얘기도 하나씩 짚어봐야 될 텐데 네. KT에서는 무슨 야구 스타디움 관련 AI 기술 선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이번에 컨셉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사실 LGU 플러스가 계속 참여를 안 했었어요. 네. 근데 올해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젠 통신 3사가 다 MWC 가게 됐어요. 이 중에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하자면 KT는 컬처, 음. 그리고 SKT는 AI, 음. LG는 일상에서의 활용을 좀 들고 나왔어요. 어. 여기서 이제 KT가 좀 조금 더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K 스타디움을 들고 나왔어요. KT가 야구 구단이 있죠. 네. KT 위즈. 네. 위즈파크에 전시가 되는 거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요즘에 외국인 분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오. 근데 아나운서 분들이 말씀하시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거든요. 네. 근데 위즈파크에서 전광판 이미 세워져 있어요. 저기를 활용을 해서 장내에서 아나운서가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한 결과를 올려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시범 경기 기간이라서 지금 적용은 안 되고 이제 정식 지금 시즌 시작하는 게 아마 다음 주일 텐데 그때부터는 가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는 실시간이죠. 거예요? 이미 가서 테스트 해본 걸 보니까 상당히 좀 뛰어난 편이었었고 네. 저 모든 것들에 이제 AI 기술이 쓰이는 것들인데 KT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곳에 먼저 적용을 해서 하나씩 나아가겠다 이걸 보여준 것 같아요. 돈은 뭘로 벌어요, 저걸로? 글쎄요. 일단은 뭐 근데 다 해봐야 된다니까 뭐든 뭐든 돈을 벌 수 혁신을 있는 해봐야 것들은 되니까. 뭐 광고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미 KT나 SKT나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열사들도 있고 플랫폼들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AI들의 기술을 녹여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서 입증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콘서트장에서 저런 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맡기겠죠. 그런 식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KT는 구장을 가지고 있고 네. 여기서 테스트를 먼저 시작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야구장이다라는 특징만 있는 거지 실제로는 이거를 다른 좀 국제적인 무대에 어디든지 쓸 수 있다는 네, 점. 그걸 테스트 베드로 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장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먼저 쓰겠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 하면은 ADAT 생각나거든요. 그렇죠. 쓰세요? 깔아놓긴 했어요. 네. SKT가 국내는 A-이에요. 네. 근데 해외는 지금 에스터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두 개의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터는 조금 더 에이전트 기능을 강조를 해서 맥락을 이해를 하고 추론을 하면서 일정 예약이나 이런 것들까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내용은 아니고 올해 상반기에 원래 3월에는 좀 밀린 것 같아요. 북미 지역부터 먼저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한번 제가 이제 네. 저도 이제 뭐 취재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통화를 해서 이걸 좀 녹음을 해놓으려고 사실 에이닷을 한번 깔아봤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통화 녹음을 바로 한글로 다 써주고 그거를 요약을 해주고 이런 거를 결국에 제가 다운받으려고 하니까 돈 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유용하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의 어떤 기업에서는 이런 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깊게 들어가면 네.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죠.
상대방의 동의도 안 구하게 되고. 애플의 아이폰이 계속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네. 지금 아이폰도 이제 되잖아요. 네. 아이폰도 통화 중에 왼쪽에 있는 버튼 누르면 통화 녹음이 되죠. 네. 대신에 상대방한테 고지가 가죠. 그쵸. 지금부터 통화를 녹음합니다. 그래서 누르기 좀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래서 가끔 눌러요. 그래서 기침하면서 이제. 근데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점이 있을 텐데 오히려 이걸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건 해보니까 편하던 대화가 들어가셨잖아요. 네. 이래서 통신 3사 모두 네. 그리고 다른 나라 통신사도 마찬가지인 게 에이전트 기능을 강조를 해요. 심지어는 제가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도이치텔레콤이었는데 네. 도이치텔레콤이 작년부터 앱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앱 리스. 앱이 필요 없다. 어. 앱이 필요 없는 폰을 우리가 보여줄게. 작년에 이제 컨셉이었었고요. 네. 올해는 대놓고서 퍼플렉시티 AI라는 곳하고 제휴를 맺었어요. 오, 그건 저도 쓰고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올해 유료. 하반기에 퍼플렉시티 폰이 나와요. 오. 그 의미가 진짜 있는 거 필요 뭐냐? 없나? 아니, 의미가 있는 거 뭐냐면 제가 옛날 알파고 썼을 때 그 이야기 네, 한번 네. 했었거든요. 앞으로 AI가 점점 발달해서 우리랑 친구처럼 소통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원 버튼 눌렀을 때 보는 거는 무엇을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까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린 뭔가를 하기 위해서 시키는 거니까.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그냥 스마트폰 키신 다음에 누구누구한테 카톡 보내줘. 바로 보내주는 것들. 들어가서 앱이 뭐가 있었었지 하나하나 찾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겠답니다. 근데 뭐 지금 인스타그램 틀어줘 이건 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앱리스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걸 연계해서 하나에서 우리가 다 통합해서 관리해 줄게 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애플 인텔리전스가 확실하게 안 나왔잖아요. 네. 앞으로 가는 방향 중에 하나도 내가 이것저것 두세 개를 섞어서 쓰는 것들을 얘네한테 지시하게 되면 알아서 해주는 진짜 비서 역할. 이걸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신 3사들은 이제 고민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제일 편한 걸 앞으로도 쓰게 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가 될 것이냐. 그걸 선점하는 게 선점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수익이 못 나오게 돼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을 좀 재밌게 좀 보고 있습니다.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이 아 맞아요. 나왔다면서요. U 플러스가 재밌었던 게 로봇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앨리스라는 로봇을 A 로봇에 앨리스라는 로봇을 가지고 나왔고 네. 저 로봇이었었고요. 가운데 익시라고 써 있죠. 네. 저 익시가 이제 LG U 플러스의 AI 브랜드예요. 귀엽네요, 저건. 근데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잠깐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물병을 카메라로 정확하게 인식해서 짚고 나서 건네주는 모습이에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쭉 줄여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모습이었는데 네. 저기도 핵심은 AI. LG가 여기까지 한다. 요걸 보여주는 거고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작년에 원래 유튜브 쪽에서 이슈가 좀 있었던 게 그 챗 GPT가 네. 미국의 피규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AI 그 로봇에 들어갔었어요. 네. 이래서 앞에 있는 남자분하고 소통도 하면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나한테 먹을 걸 집어달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손동작으로 사과를 집어서 건네는 모습이 있었어요. 멀티도 되나요? 얘기하면서 집어주는? 멀티모달이 돼요. 이래서 이걸 봤던 분들한테는 저희 굉장히 익숙한 모습인데 네. 이것도 휴머노이드죠. 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CS나 MWC나 저게 현실로 가능하겠어? 약간의 쇼잖아요. 네. 앞으로 갈 방향을 보여주는 거여서 LG가 휴머노이드 써서 우리도 여기까지 갈 거다. 이걸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저기서 방향이죠. 제시하는. 우리 이미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어. 야, 재밌네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게 재밌는데 농사 짓는 농테크도 하나 나왔다고. 농테크는 그 MWC 쪽은 아니고 요거 이제 CS 쪽에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농사까지 이제 MWC 들어오기 좀 애매합니다. CS라는 무대에서의 매년 스타가 있는 기업이 있는 게 존디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존디어가 상당히 오래된 기업이거든요. 창업자가 이제 곡괭이 만드는 걸로 시작했었으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전 세계 문제 중에 하나가 노동력이죠. 사실 요즘에 로봇 분야가 뜨는 이유도 노동력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이게 존디어가 먼저 했었던 거는 자율주행 트랙터를 먼저 선보였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이죠. 네.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힘들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우아하게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네. 스마트폰 딱 보고 패드 펴서 오늘은 여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딱딱딱 지정해 놓게 되면은 트랙터가 굉음과 함께 달려가서 밭을 갈고 돌아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여줬어요. 이 모든 것들이 기술 집약체. 근데 올해는 몇 개를 더 들고 나온 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필요가 없지만 네. 스마트 자율주행 잔디 까기 기계. 미국은 그런 걸 많이 쓰니까. 네. 또 한 가지는 과수원에 돌아다니면서 농약을 뿌려주는 거라든지 마지막에 재밌었던 게 덤프트럭을 들고 나왔어요. 네? 덤프트럭. 그거 맞습니다. 공사장에서 위에 포크레인이 벽돌 같은 걸 주게 되면 싣고 가죠. 네. 사실 이것도 위험한 거잖아요. 사람이 하기에는. 그쵸. 이것도 무인화할 수 있어 우리가. 이걸 보여주기 시작해요. 아니 화물 노동자들은 그걸 원치 않을 텐데요.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역시 그쪽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채울 거냐. 요즘에 휴머노이드 얘기가 나왔었을 때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물론 계속해서 논의가 돼야 되고 이건 미리미리 준비는 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인구 구조상 네.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요. 음.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곳들 많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긴 누가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로봇 그러게요.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이 로봇이 사람을 닮게 만들면 아까 전에 보셨었던 그런 휴머노이드.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트랙터도 나올 수 있죠. 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요. 대동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도 자율주행 트랙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농업테크, 농테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거기서 그치겠어요? 앞으로는 물류에도 쓰이겠죠. 아 그럼요. 네. 왜냐면은 밤늦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분들에게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새벽에 운전하고 이런 네. 것들이. 근데 그런 결론적으로는 자율주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100%는 아닐 거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인간이 로봇이랑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음. 우리한테 맞춰야 돼요. 음. 그래서 당분간 협업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신기한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MWC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복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